군 당국이 사흘째 대북 확성기를. 네, 오늘 인터넷 등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사죠.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노래가 흐르는군요. 자칭 안발장입니다. 민생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설 연휴 때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퀴즈를 다 내보는 그런 영광을 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오늘의 민생 이야기 주제는 생활임금인데 이 생활임금이 채택된 지자체가 꽤 되나 보죠? 예, 뭐 벌써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60곳 가까이가 벌써 그래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세 곳 정도가 더 도입한다 그러고 이게 이제 야당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일부 여당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단체 4곳 가운데 한 군데는 생활임금을 도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요. 자, 이제 민생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51 아니면 이 카카오톡 친구를 맺은 다음에 문자 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많이 좀 문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아마 청취자들께서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이상은 반드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만 줘서 문제잖아요. 최저임금 이상 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으면 생활 수준도 최저 수준이겠죠. 그거보다는 생활이 좀 윤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이 조금 더 보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활임금 좁은 의미의 생활임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사실 민간기업에게 최저임금을 의무 적용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줘라는 생활임금을 의무 적용하기는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다면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는 생활 수준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부분에서 공공 부분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급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최저임금보다 그래도 공공 부분에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들이나 공공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이탁을 하거나 조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는 더 줘라. 좀 그럼 그러니까 좀 더 그 상을 분명히 예를 좀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이제 2013년대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데가 성북구청, 노원구청, 부천시청 이런 데거든요. 다 야당 지자체장들이 당선되면서 도입을 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최저임금은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6,030원인데 성북구 올해 최저임금이 성북구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7,585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원 정도가 더 많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가 더 많은 거네요. 더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한 1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오늘 청취자들께서 들으시기에 2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생활이 되냐. 뭐 우리끼리 하는 말도 최소 200~300원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에 아직 못 미친다라는 지적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고 살긴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민간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는 노동자가 400만 명이나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공공 부분에서라도 조금
임금을 끌어올리자 생활 가능한 수준의 인간적인 그래서 생활임금 제도가 외국에서도 도입이 됐었고 우리는 2013년부터 성북구, 노원구, 부천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 교통방송을 주로 듣고 계시는 서울 수도권만 한정해도 서울시, 경기도,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이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가 있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해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여름에 이렇게 정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각계에서 최저임금 올려달라. 뭐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고 사용자 대표도 참여하고 공익위원 단체도 대표하고 작년에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전국적 캠페인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비록 6,030원에 그쳤지만은 그런 그러니까 인간 살기 위해서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생활임금은 아직 생활임금 법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법사위까지 통과는 했어요 국회에. 근데 새누리당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지자체 조례로 다만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국 60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조례에 의거해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비슷하게 거기도 보면 뭐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 대표, 뭐 경제인 대표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래 어떻게 시급 6,030원으로 사람이 사냐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지자체라는 게 다 이제 기초단체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기초 광역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서울시만 해도 지금 서울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구를 말하는 겁니다. 성북구청, 뭐 노원구청, 서대문구청 다 도입이 됐고요. 서울시도 도입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지자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도입이 됐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이 결정이 되면 그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그 지자체하고 용역계약을 맺는 이런 분들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대상은. 지금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 와, 그 동네 사는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민간 기업에서의 임금의 최저선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6,030원 올해 6,030원 정해져 있고요.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의 노동자 특히 지자체랑 계약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구청이라든지 시청,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중에 생활임금, 최저임금은 더 받는데 최저임금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청으로 보면 올해 시급 7,585원이 안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부족분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법으로 모두가 적용되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줄 거예요. 공공부문에서도. 다만 최저 생활임금 시급이 7,585원인데 성북구가 그게 못 그거에 못 미치는 성북구 직원들 대상으로 거기에 미달분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건 지자체별로 또 생활임금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전국 공통입니다. 6,030원으로 생활임금은 지역마다 생활임금 심의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또 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데는 뭐 시급이 8,000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지방마다 지역마다 생활물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그래서 거고요. 그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금액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뭐 복지 문제를 두고 지방정부고 중앙정부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생활임금법이 법사위까지 통과됐는데 본회의에 지금 상정된 거에 반대돼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극적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기도하고 인천시는 새누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잖아요.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 근데 거기도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이 시작했지만 여당에도 확산되고 있다. 최초의 친환경 무상급식도 경기도 교육청의 야당의 김상공 교육감이 시작했지만 야권에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퍼지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좀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법이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이라
노동이라든지 처음에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만들 때 최저임금하고 혼동을 준다. 네. 이렇게 약간 부정적 의견을 냈었는데요. 네. 전혀 혼동될 게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적용하는 네. 올해 시급 6,030원을 말한 거고 생활임금은 지자체 그러니까 구나 시나 시군구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시군구나 교육청 네. 거기에 소속된 노동자들한테만 네. 그 이상은 주자는 겁니다. 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생활임금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생활임금법 일단은 정부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조례로만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저임금법이라는 근거에서 생활임금법이라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생활임금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민간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에서 고용하는 예. 노동자들에 한해서. 근데 이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들 말고 간접 고용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하고 이탁이잖아요. 그렇죠. 용역하고 이탁하는 경우에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조달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건을 조달받는 기업에도 일종의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조달을 공공부문에 물건을 조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은 일종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상태다. 네. 그러면 공공부문에서 그 조달을 안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네. 또 노동자들이 피땀을 일하는 만큼의 가치를 알겠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에를 존중해주는 가격을 제값을 매겨주는 이런 지금 뭐 애청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4708님이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게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예. 지금 공공근로는 대부분 일종의 인턴 제도처럼 되어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 예. 그것은 공공근로에 대한 특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용이 안 될 것입니다. 적용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경우입니까? 외국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외국에서는 지금 원래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제도인데요. 네네. 리빙 웨이지 뭐 살만한 임금이어다, 살 수 있는 임금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1990년대 미국 내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했는데 기업들이 반대한 겁니다. 예. 어디나 이제 기업들이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지금 미국은 시급이 $15까지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 16,000원이 넘는 거거든요, 시급이. 네. 그 기업들이 반대하니까 당신들 그 돈으로 살아봐라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예. 당신들이 최저 시급으로 살아보고 반대해라.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당시 1990년대 이게 무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나 뜻 있는 정치인들이 그럼 조례로라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해서 네. 보스턴시, 로스앤젤레스, 뭐 볼티모어, 시애틀, 뉴욕시 이렇게 전국 적으로 퍼져나갔고 결국은 이제 이것도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하면 영국으로도 많이 갔는데 영국 보수당 정부도 올해 4월부터는 국가생활임금 정도를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국가생활임금 도입해서 25살 이상 노동자에게는 시간당 7.20파운드 하나로 13,0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하자 했을 때 뭐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당장 10,000원으로 인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또는 그 피고용인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그다음에 최소한보다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보장해 주는 건 사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느끼는 문제의식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도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는 이해되는데 네. 오히려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이 더 처우가 열악할 경우가 많은데 공공 부분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취지는 좋은데 민간 기업의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이 제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원래 생활임금을 도입했던 저희들의 주장도 뭐냐면 공공 부분이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면 민간으로도 그게 퍼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호소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생활임금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했고요. 교통상